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를 비롯해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의대를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지방 3령의대로 불리는 의대 중 하나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방거점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인식과 선호도가 퍼져 있는 것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를 비롯한 3령의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의대들을 지망하시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한림대학교 의예과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정원 내 수시 및 정시 모집의 전형 정보입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통해서 23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15명을, 그리고 정시에서는 나군 모집을 통해서 37명을 모집해서 총 75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의대와는 달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나 모두 1단계는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일반적인 인적성 면접을 비롯해서 MMI 면접으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는 HIV 양성으로 진단이 확진된 남자가 의사에게 부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치의로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본인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본과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병원 실습을 하던 중 같은 실습 조원들 몇 명이 의료기기를 남몰래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임상 술기를 연습하기 위해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 MMI 면접 치고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지만 지원자 본인의 가치관과 인성 영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이 출제되었으니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의 경우 국영수 과탐 중 3개합 4등급 이내에 플러스 과탐 2과목 평균 플러스 영어 포함 시 영어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다른 모집 단위들이 100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것에 반해서 의예과에 한해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수능 최장력 기준의 경우 단순 등급 한만을 보면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동일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입니다. 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를 말하자면 한림대학교 본교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한림대학교의 설립자인 일송 윤덕선 박사 본인 자체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물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합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다가 직접 대학을 설립해보자의 느낌으로 설립한 대학교가 이 한림대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간단하게 한림대학교의 연역을 요약을 해보자면 1974년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으로 통합된 성심여자대학교 부천 캠퍼스 완전 이전으로 춘천 캠퍼스 부지 매각 상황 발생, 성심여자대학교 학장 김재순 수녀가 윤덕선 박사에게 부지 인수 제의, 윤덕선 박사는 의대 설치가 가능하다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처음에는 성심대학으로 학교를 오픈하고자 했으나 성심여자대학교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의 교육부인 문교부가 불어 결국 1982년 학교 법인 일송학원 설립 및 한림대학 설립 인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림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곳에는 원래 가톨릭 계열의 미션 스쿨인 성심여자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성심여자대학교가 춘천 캠퍼스를 완전히 부천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어서 매각할 대상자를 찾던 중에 저명한 의사였던 윤덕선 박사가 의대 설립하게 해주면 코를 외쳐서 생겨난 학교가 한림대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간단한데요. 간혹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로부터 선생님 왜 한림대 의대 부속병원은 성심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받고는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성심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유 자체가 위에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질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현재 한림대학교 의료원과 중앙대학교 병원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다루기에는 조금 긴 감이 있어서 블로그에만 실어 놓았고, 아래에서 말씀드릴 한림대학교 전형 설계 본질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 만큼 댓글에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역사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은 재단인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림대학교 의료원 시스템이라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확실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기 때문에 본과
1학년까지는 춘천에서 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인 본과 공부와 실습 등이 이루어지는 나머지 4개의 병원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본과 2학년부터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수도권 인근과 수도권으로 주요 생활 반경이 넘어오는 건 역시 이해지지 않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넓은 의료 인프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도 널널한 TO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만으로 원하는 전공을 지망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건 역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만의 장점이자 이러한 한림대학교 의료 인프라가 형성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몇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과 동일 재단 병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널리 알려진 한림대학교의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예정이니까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와 인재상입니다. 앞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던 윤덕선 박사의 땅에 묻혀서 주춧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너는 뒷받침해라 라는 표어가 사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요한 3가지 목표로는 풍부한 인간성과 창조적 지성을 지닌 좋은 의사 양성, 지역 주민과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의학연구 선도,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진료에 걸친 사회적 책무 이행을 꼽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목표는 의사로서의 인성과 적성 그리고 실력을 강조를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공공성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고 있다고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는 생략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위에 중앙대학교와의 병원 관계 탭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윤덕선 박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헌신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최고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안정적인 의무 원장직을 벗어나서 새로운 의료기관의 설립이라는 일념으로 한국의과학연구소와 부설병원을 설립하고, 이후에는 이로 모자라서 한림대학교라는 고등교육기관까지 세우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윤덕선 박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심병원 내원 환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해서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영등포 지역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에는 의료기관이라고는 사립 영등포 병원밖에 없어서 영등포 지역에 새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윤덕선 박사의 일화에서도 자세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한림대학교의 5개 병원 중에서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이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건 역시 표현 그대로 당시 영등포 지역에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마음으로 행해진 윤덕선 박사의 발걸음의 결과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석 소장은 이런 윤덕선 박사의 행보와 더불어서 한림대학교 입학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도인 2015학년도부터 의예과 신입생 수시 모집을 오롯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운영하는 건 역시 같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합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의대처럼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열정과 예비 의사로서의 인성,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해온 지원자의 행동이란 점을 의예과 자체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꾸준히 학생을 선발해오고 있다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기준인 2023학년도까지 포함을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만 고집을 해온 9년이라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실제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던 그간의 학생들을 석 소장만의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대부분이 의사로서의 전문성 못지않게 여러 인성적인 평가 요소에서 최고점을 달성했던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러한 가설은 확신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인성적인 부분만 강조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상연구소, 한림바이오, 아이텍연구소, 한림골격노화연구소, 뉴프론티어 리서치연구소 등 다른 의과대학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연구시설들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을 뿐더러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뉴스레터들을 모니터링하다 보면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구성원들이 얼마나 의학 발전에 기여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도 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확실한 경쟁력을 여러 방면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셔야만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그러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쟁력에 부합하는 인재라는 점을 잘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역량의 배경이 되는 학업 역량이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책임과 협동 그리고 도전이라는 가치로 요약되는 윤덕선 박사의 삶과 같은 노력,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학의 가치와 이러한 가치를 적용하기 위한 다방면의 탐구 역량, 그리고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도전 역량이 좀 더 강조된다는 점이 오늘 컨텐츠에서 석 소장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소속 장승민 디렉터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번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